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운영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필수 영양소 5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60대 이상의 70% 이상이 필수 영양소 결핍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죠? 나는 잘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버드 의대, 메이오 클리닉, 그리고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영양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30대 때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 3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 매일 멀티비타민 먹으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멀티비타민은 보험일 뿐입니다.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멀티비타민은 흡수율이 30% 이하입니다. 비싼 돈 주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식,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칼슘은 해결된다.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유 속 칼슘 흡수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유당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배탈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 밸런스가 무너져서 혈관에 칼슘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식, 나이 들면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야 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매년 자동으로 1%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골절, 그리고 병원비 폭증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수 영양소 1번, 단백질, 근육의 운명을 결정한다. 60대 이후 여러분의 몸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1%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0%입니다. 70세가 되면 60세 때보다 근육이 10%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립니다. 넷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게 근육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고기 적게 먹어야지.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 이게 가장 위험한 조언입니다. 물론 기름진 고기를 과도하게 먹는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g 이상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단백질 식품들, 삶은 달걀 1개의 단백질 6g, 가격은 200원 미만. 두부 100g에 단백질 8g, 가격은 500원 내외. 통조림 참치 1캔에 단백질 20g, 가격은 1,500원 내외.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23g, 가격은 2,000원 내외.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이것만 지켜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60대와 그렇지 않은 60대의 10년 후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낙상률이 40% 낮았고 병원 입원율도 30% 낮았습니다. 필수 영양소 2번 비타민 D 침묵의 결핍. 비타민 D 결핍은 침묵의 유행병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우울감,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이 모든 게 비타민 D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죠. 60대 이상의 8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90%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햇빛 자주 쬐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에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겨울철 한국의 자외선 강도로는 아무리 오래 나가 있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창문 너머로 쬐는 햇빛은 효과 거의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둘째, 면역 세포 기능이 약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셋째,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듭니다. 우울감이 생깁니다. 넷째, 근력이 약해집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가성비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 달걀 노른자 1개의 하루 권장량의 5%. 말린 표고버섯 100g의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 고등어, 꽁치 한 토막의 하루 권장량의 50%.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약국에서 한 달치에 5,000원 1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 3번 오메가3 혈관과 뇌를 지키는 기름. 기름은 건강에 나쁘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나쁜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 과도한 포화 지방. 하지만 좋은 기름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무엇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줄입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둘째, 혈액을 맑게 합니다.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셋째, 뇌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넷째, 관절 염증을 줄입니다. 관절염 통증이 완화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60대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0% 낮았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25% 낮았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 고등어 한 토막의 하루 권장량 충분, 가격은 2,000원 내외. 꽁치 한 마리의 하루 권장량 충분, 가격은 1,500원 내외. 참치 통조림 1캔의 적당량, 가격은 1,500원 내외. 들기름 1스푼의 하루 권장량 충분, 한 병에 5,000원 내외. 호두 5알 정도의 적당량.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번에서 3번만 드시면 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들기름 1스푼을 매일 드세요. 나물 무칠 때, 국에 넣을 때, 밥 비빌 때 1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들기름은 산패가 빠릅니다. 작은 용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세요.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필수 영양소 4번 칼슘과 마그네슘 황금 밸런스.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2대1 비율로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마그네슘은 이걸 막아줍니다.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열심히 마십니다. 칼슘을 위해서죠. 하지만 우유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유당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배탈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보다 더 좋은 칼슘 공급원이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칼슘 마그네슘 식품. 멸치 칼슘의 왕, 한 줌에 하루 권장량 충분. 미역, 다시마 칼슘과 마그네슘 둘 다 풍부. 시금치 마그네슘의 보고, 한 접시에 하루 권장량의 30%. 뼈째 먹는 생선 칼슘 흡수율 최고. 두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비타민 K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결론은 간단합니다. 멸치 한 줌, 미역국 한 그릇,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이것만으로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필수 영양소 5번 비타민 B군, 에너지와 기억의 열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피곤이 안 풀려? 신경이 예민해져?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비타민 B 결핍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1, B2, B3, B5, B6, B7, B9, B12.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에 필수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둘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울감, 불안감이 생깁니다. 셋째, 적혈구 생성이 줄어듭니다. 빈혈이 생깁니다. 넷째, 호모시스테인이 쌓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12 흡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성비 최고의 비타민 B 식품. 계란 비타민 B군이 골고루 한 개에 200원 미만. 현미 백미보다 비타민 B가 5배 이상. 콩, 두부 B1, B2, B6 풍부. 김치 한국인의 비타민 B 보고. 돼지고기 B1이 특히 풍부. 아침에 계란 후라이, 점심에 두부찌개, 저녁에 돼지고기 한 점. 그리고 밥은 현미밥으로.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B는 충분합니다. 67세 이모 씨는 평생 매일 우유를 마셨습니다. 나는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우유 속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이모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칼슘은 먹었지만 비타민 D도 마그네슘도 비타민 K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멸치, 미역, 시금치를 매일 먹고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깁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2세 김모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 저녁에는 헬스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힘은 더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식단을 물어봤더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됐습니다.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모 씨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찌개, 저녁에 생선구이. 6개월 후 근육량이 3kg 늘었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70세 박모 씨는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었습니다. 영양사가 조언했습니다. 들기름을 매일 1스푼씩 드세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박모 씨는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중성지방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들기름 한 병 5,000원, 고등어 한 마리 2,000원,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중성지방을 잡았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최강궁합. 단백질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50% 높아집니다. 실전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함께, 연어 스테이크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까지, 비타민 D 영양제 닭가슴살, 칼슘은 뼈의 재료, 마그네슘은 배달부, 비타민 K는 접착제입니다. 실전 조합: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미역국, 두부, 브로콜리, 김,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샐러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은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실전 조합: 고등어 구이, 토마토 샐러드, 들기름, 나물, 브로콜리, 호두, 블루베리.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조합 1. 칼슘 과도한 커피.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30% 높습니다. 해결책: 칼슘이 많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커피 마시기. 하루 커피는 2잔 이내로 제한. 최악의 조합 2. 비타민 D 설탕 많은 간식.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비타민 D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 비타민 D 영양제 케이크, 비타민 D 영양제 사탕. 최악의 조합 3. 오메가3와 튀긴 음식.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지만 튀긴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피해야 할 조합: 고등어 튀김, 들기름 라면. 하루 8,500원으로 완성하는 최강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계란 2개 단백질 비타민 D 비군, 김 1장 비타민 K 요오드, 시금치 나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들기름 1스푼 오메가-3, 현미밥 반 공기 비타민 B군. 준비 시간 15분, 비용 약 3,000원. 저녁 루틴: 등푸른 생선 구이 한 토막 단백질 오메가-3, 멸치볶음 칼슘, 브로콜리 또는 샐러드 비타민 K 항산화, 현미밥 비타민 B군. 비용 약 5,000원.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후 만성 피로 감소, 수면의 질 개선, 소화 편안, 기분 밝아짐. 2개월 후 근육량 증가, 계단 오르기 가벼워짐, 피부 개선, 기억력 향상. 3개월 후 혈액 검사 수치 개선, 관절 통증 감소, 체력 향상, 병원 가는 횟수 감소. 오늘 배운 필수 영양소 5가지: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가성비 최강 식품 5가지: 계란, 들기름, 멸치, 두부, 시금치. 오늘부터 실천할 것: 아침에 계란 2개 먹기, 나물에 들기름 1스푼, 비타민 D 영양제 사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이웃에게, 친구에게. 당신의 작은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정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